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수석입니다. 4월 15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감소 발작 1월의 현상 재현. 거래량 20여 건의 거래가 나타나는 것이 이틀 연속 일어나고 있네요. 22주 연속 하락, 주간 실거래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금리 인상 1.5%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주 연속 하락. 네, 서울이 보합권으로 접어들었고요. 부산이 상승세를 키워갔습니다. 대구는 악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무시하지 못할 만한 정도 수준으로 22주 연속 거의 그래도 세종이 앞서거니, 세종과 대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 전세 실거래 지수 마이너스 0.19.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되었네요. 더 금리 인상까지 있기 때문에 더 심화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어제 날짜로 1.5%로 올라섰습니다. 이 계단식 상승, 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에서 거의 회복하는 모습으로 바로 V자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U자형 반등, 네, U자형 반등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요 기준금리가 한 칸씩 올라갈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금리가 오를 때마다 금리가 오르는 높이만큼 같이 올라갔어요. 2월달에 신규 취급액이 3.88%였는데 아마 3월달이 되면 이게 4%가 넘어갈 걸로 보이죠. 신규 취급액이 4%가 넘어갑니다. 기존 대출자들 주택담보대출 잔액 기준으로 노란선을 살펴보시면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도 두어 달 있으면은 3% 이상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전에 2점 몇 %로 대출 받아놔서 괜찮아. 근데 그게 변동금리였어. 그 시간이 지나서 갱신의 시기가 다가오면은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 주택담보대출만 지금 한 700조 정도 된다고 하나요? 요거 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 대비 막 1%만 오르면은 이 돈이 얼마인가요? 이자 부담이 몇 % 얼마 늘어나나요? 7조 늘어나요. 7조. 1년에 종부세 엄청나게 걷어간다고 뭐 8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잔액 기준으로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이 소비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고 자영업자는 더욱더 코로나가 해제되건 어땠건 쓸 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 더 큰 위기가 올 것 같은데 미리 대비는 해놓아야 될 것 같아요. 딱히 대응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갑작스러운 큰 변화는 없고 지금 상태보다는 조금은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금요일 치고는 소폭 상승했어요. 소폭 아직도 눈치 보기가 이어지는지 아무튼 상승 추세는 이어가면서 금요일 원래 보통 좀 큰 상승, 토일 큰 하락이 나와야 되는 날인데 조금 이상한 현상이라면 전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금요일 상승이 아주 미미하다. 예전에는 금요일 상승이 제법 크게 나타났었는데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전세 물량도 아주 소폭 상승, 월세 물량도 아주 소폭 상승, 임대 물량 소폭 상승해서 전체 임대 매물은 11,200건 수준. 아파트 거래량, 거래대금 살펴보시겠습니다. 거래량 24건, 이게 어제도 20여 건 신고였는데 어제 23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24건, 그 중에 신고가는 1건. 이거 엄청난 3월의 거래량 보일 듯 했는데 3월 거래 정말 전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느낌에 전년의 갈색 선이 빨간색 선 높이의 절반 수준을 계속 갈 것 같다. 느낌이 왠지 그랬네요. 자, 가격 상단 부분 보는 순간 저는 조금 놀랐어요. 가장 비싸게 거래되었다고 신고된 것이 4억 8천만 원. 무려 억 단위의 하락이죠. 월성 푸르지오. 바로 옆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월성 삼정 그린코아. 네, 월성 삼정 그린코아. 그것도 에듀파크인가요? 뭔가요? 어쨌든 이것도 2억 가까운 하락. 깜짝 놀라실 게 이 매매가 4억 3천, 전세가는 최고 5억이었어요. 이 비싼 4억 5억짜리 아파트도 깡통 현상 나타나고요. 그 아래 월성 푸르지오 4억 1,800만 원까지 이 층수에 따라서 한 1,0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큰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다시 원래 가격으로 올라가려면 떨어질 때는
30%. 와, 30% 지금 큰 거예요. 이거 큰 거예요. 떨어질 때 30% 올라가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가야 되나요? 올라가려면 50%가 올라가야지 이 원상 복귀가 되는데 제법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요. 그 다음 바로 3억대 아파트가 나타났어요. 이런 거래도 없지만 비싼 아파트가 거래가 거의 안 되었다. 요거는 3억대 아파트는 1,000만원짜리 정도 10% 정도 하락한 게 눈에 보이고요. 10% 정도 하락했지만 이것도 다 깡통. 그 다음 가격 700만원 상승. 누구는 6억 했던 아파트를 4억에 사는데 누구는 거의 3억 했던 아파트를 3억에 산다?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 3억 후반대 아파트도 억 단위의 하락 나타나는 것이 가끔씩 보이기 시작하네요. 20% 정도 하락, 3억 이하 아파트 20% 정도 하락하는 것들 여러 가지 눈에 띄고요. 이제 2페이지 남았는데 지금 2억짜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깡통. 이 2억짜리 아파트는 거의 다 깡통 현상이 거의 다 나타나고 있는데, 임대차 3법 이후에 근데 조금 더 비싸게 사는 건 사람들이 감수해요. 몇 천만 원 더 비싼 건 감수하는데, 거의 뭐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넘어간다? 금리는, 대출 금리는 기본이 4%에서 시작하는데, 5천만 원에 4%, 1년에 200만 원. 한 달에 대략, 얼마인가요? 한 18만 원? 한 달에 18만 원 정도 더 손해본다? 1년이면은 200만 원 손해 감수할 건데, 2년에 400만 원? 2년에 400만 원 더 준다고 해도 저는 이 사이 번거로움이 있다면은 안 갈 것 같아요. 복비에 뭐에 이것저것 하면은 한 5천만 원 사이 나면 이사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1억이 차이 난다? 금리가 4%다? 1년에 400만 원씩 더 내야 된다? 그럼 저는 같은 값이면 하고 이 정도면 옮겨갈 법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혹시라도 그럼 내가 좀 신용이 좀 떨어진다거나 해서 대출 금리가 한 5% 정도 넘어간다. 1년에 500만 원씩 또 살면 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500만 원이면 솔직히 이사 가고 복비하고 약간 수고로움을 감수한다 치더라도 한 해 500만 원 그 이사의 번거로움 퉁치고 그 다음 해 500만 원까지 계산한다면, 아니면 혹은 3년 4년을 산다면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 되죠. 그럼 저 같으면 1,500만 원 세이브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조건의 아파트라면 한 1억 싼 곳으로 갈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 가격대 1억대 제가 1억대 아파트 보여드린 적은 잘 없는 것 같은데 1억대 아파트 이게 오늘 마지막 거래 모습이에요. 그것도 이 신고가 4월달 3월달 거래 몇 건 있었나 볼까요? 3월달 거래? 눈에 안 띄어요. 오늘 이게 돈보가 오류인가요? 돈보 사이트 오를 수도 있어요. 3월달 거래가 한 개도 안 보이는 거 보면 가끔 가다가 시간이 늦게 반영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오늘 제가 제목을 잘못 따랐을 수도 있어요. 4월 거래만 24건. 네, 좀 정정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당 거래 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면 너무 처참해요. 사실 데드캣 바운스라면 한 이 정도까지 거래량 정도, 한 3,000건까지 거래량 정도 이렇게 한 3,000건까지 먹고 한 2,500건까지 정도는 한번 튀어줘야 될 건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면 좀 거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가 물건들 많이 거래되고 있고 6억 이상 거래량도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거래 비중도 올라가고 있어요. 요 두 개가 좀 선행으로 나타나줘야 되는데 견인할 만큼, 시장을 견인할 만큼 그런 모습은 아니네요. 한 2배 정도 늘어나서 이게 한 7%, 8% 정도 수준 유지된다면 과거에도 있었던 상승들 보시면은 2.5%에서 7.5%, 3배, 2배 이상, 한 2.5배에서 3배 정도. 그러면 4% 정도였으니까 2.5배 잡으면 이 신고가 비율이 6억 이상 비율이 한 10% 정도까지 올라가 준다면은 이 시장 분위기 바뀌네. 근데 이게 한두 달 만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한 4월, 5월, 6월에까지 걸쳐가지고 이게 6월까지 10% 정도까지 올라가 준다면 의미 있게 볼 수 있겠네요. 거래량 5건, 신고가 0건. 비싼 가격, 비교적 낙폭이 적은 상태. 낙폭이 적지도 않네요. 이거는 0.7억. 이건 1억, 이거 1억, 이거 얼마인가요? 이거 1.9억인가요? 낙폭이 적지도 않네요. 저는 이게 고가의 물건들이 거래되어가지고 낙폭이 적었나 싶었는데 그렇지도 않았네요. 전세 거래량 43건 중에서 신고가는 4건. 전세 거래.
3월 현재 1000건 거래되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거래일수 한 15일 정도. 하루에 한 15건씩, 한 200건, 한 1200건 정도 선에서, 1250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가격 상단 부분 억시 하락,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갱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갱신이라면 정말 사람들이 이삿짐 차량 본 적 있나요? 요즘 움직이는 거? 이삿짐 차량 움직이는 거 잘 못 본 것 같은데 느낌이. 제가 지금 옆에 숫자로만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법 전부 다 낙폭이 커 보이는데 이 정도 낙폭이면은 이동을 안 하는 게 더 문제인데, 네, 부동산 중개업들 좀 많이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투자가 된 아파트는 잘 안 보이고, 월베이 편한 세상 하나만 볼까요? 4억 1,900까지 거래되는 것이 반토막. 제 예전 영상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집값이 현재 상태로 멈춘다면 전세 가격은 현재 가격의 절반 50%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특별 영상 제목이 있었는데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좀 조금 지나치게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가격 신고가도 있는데 신고가 비율이 좀 많이 적다. 이런 느낌이고요. 넘어갈게요. 평균 전세 가격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이게 좀 멈출 법도 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금리 때문에, 어제 금리 오른 것 때문에. 근데 여기 더 떨어지면 얼마나 더 떨어지냐. 진짜 2020년의 바닥 같은 그 정도 가격. 매매 가격 많이 떨어진 곳은 2020년 이 무렵 가격까지 떨어진 게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전세 가격도 그 무렵 수준까지 같이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직 매매 가격은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평균적인 매매 가격은 2020년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세 가격은 생각보다 제법 빠지네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4억 이상 거래량은 잘 안 된다. 4억 이상 거래는 전세는 잘 안 되는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월세 거래량 35건, 어제와 비슷한 정도의 수치로 신고가 되었고요. 평균 월세 가격 보시면은 요거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2, 3, 4월. 1월에서 2월에는 반짝 한 만원 정도 올랐는데 평균 월세 가격이 65만원이 되는 것이 5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같이 확인해 보는 거 있죠. 보증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보증금 미미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월세 세입자한테 모든 것을 전가해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전가는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임대거래량 오늘자로 1714건 신고되었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